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승진시험 대비 형법하고 형소법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승진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승진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은 난이도는 저는 한 중정도라고 했는데 체감 난이도는 사람들마다 좀 말을 좀 다르더라고요. 네, 다소 의견이 좀 나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작년보다는 어려웠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총론하고 강론이 골고루 잘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1개년 최신 판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 1개년 최신 판례가 순경시험에서는 굉장히 그 몇 년 전부터 증가가 됐었는데 이번에 승진 쪽에서도 대폭 증가가 됐다라는 분, 요거 하나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개년 최신 판례가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 미기출, 기출 변형 문제 있죠. 물론 최신 판례도 기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최신 판례는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 미기출이나 기출 변형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지식이나 실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미기출이나 기출 변형 부분이 좀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하고 학설 문제도 2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는 시험이 좀 출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점은 일단 이렇게 기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론이나 학설 부분이 그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판례는 잘 익혀지죠. 판례는 눈에 많이 익으니까 그 판례를 익혀서 많이 푸는 그런 걸로 많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에 기출됐던 것도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냥 눈에 익혀가지고 그냥 답을 이렇게 딱딱 체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정확한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대부분의 지문들이 기존 교재나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에 이렇게 학생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꼼꼼하게 잘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아주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틀리면 괜찮은 점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형소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형소법은 형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문 자체가 형법보다는 좀 어려웠고요. 물론 문제의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골고루 하긴 했는데, 형소법도 마찬가지 이 최신 1개년 최신 판례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어떤 판례의 결론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관계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형소법도요, 이 기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쉽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에 나왔던 설문이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쉽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기출이 변형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나 기출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게 되면 못 봤던 문제인데 라고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당황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기출 변형 문제들이나 미기출 문제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는 시험이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보고요. 형사법 같은 경우는 특히 사례 문제, 여러분 보신 거 있죠? 그 사례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통 내는 문제들도 있지만, 요즘에 지금 새로 나오는 문제들 보면 기출을 변형을 하는데,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고쳐서 단순하게 기출물을 외웠던 사람들은 이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흔적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출제위원들이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별력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형소법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암기도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장난을 쳐가지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 또 사례 형태로 내서, 형법도 마찬가지였고 형소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례 형태로 물어봐서 이게 단순히 암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승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에 맞춰서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대부분 형사법도 정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매우 어려웠다는 일부 수험생들의 의견들이 좀 있더라. 그럼 과연 이제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웠을까? 아마 기출문제집을 그냥 단순하게 회독을 했던 사람들은 시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이게 자꾸 변형이 되고 또는 사례 형태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렇게 미기출 문제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데, 기출이 변형된 거나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 특히 판례 같은 것도 그냥 최근에 나온 판례를 내는 거면 우리가 뭐 최신 판례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아주 오래전의 판례도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에도 몇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것들을 내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외운다거나 기출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기를 정확하게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형태로 나와도 또는 기존 기출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도 그걸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고요,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출 문제를 푸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냥 기출 문제를 회독을 늘리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만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도 기출 문제가 그대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변별력은 그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출이 변형이 되거나 이론처럼 사고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나 사례 문제 같은 걸 통해서 변별력이 생기고 그걸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건 우리 합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즉 정확하게 그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게 변형이 되거나 사례로 형태로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회독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좀 꼭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신 판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개년 최신 판례는 보기만 하면 안 틀립니다. 근데 1개년 최신 판례를 안 봐버리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1개년 최신 판례는 이번에도 많이 나왔지만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1개년 최신 판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실제 커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법하고 형소법 중에 수사 증거 파트는 저희가 지금 순경 대비로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 승진 쪽하고 똑같습니다. 강의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들어도 어느 직렬 시험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제가 올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하고 심화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커리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합니다. 시험에 출제될 거를 다 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기본 강의 한번 하고 그걸 기반으로 심화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올인원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것을 처음 기본 강의 내용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까지 다 포함시키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승진 공부하신 분들도 이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 공판 파트는 여전히 기본하고 심화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들으시면 됩니다. 6월 달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아마 이제 뭐 좀 6월, 7월, 8월 지나가야 보통 공부를 많이 시작하시지만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커리를 잡아드린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늦어지면 요걸 조금 뒤로 이렇게 미뤄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이 이제 올해는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도 준비가 되겠지만 한 6월 정도까지는 이론을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출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요, 이론을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것, 특히 학설 같은 거 있죠. 학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내가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이론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제가 이론 말고 여기 사이다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론을 아시는데 우리 법 과목은 사실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만들어서
중요한 이론을 설명하는 특강이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특히 형법에서 어려운 이론들이 쉽게 좀 접근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론이 공부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론 공부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도별 기출 총정리를 같이 우리 커리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별 기출 총정리를 같이 이걸 푸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6월 달까지 이론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내 친구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형법하고 형소법이 내 친구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월 정도까지 내 친구 강의를 요약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론하고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물론 요 진도별 기출 총정리를 추가로 들으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 컬인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론을 공부하실 때 기본서만 볼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기본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기본서를 보시면서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을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을 요때도 하시고 내 친구 때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다 하세요. 그러면 이론을 한번 기본서 정리하고 내 친구 정리하는 동안에 기출 문제집도 최소한 2회독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총정리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요것도 진도별 기출도 한 2회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회부터 6회 정도는 기출 문제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11월 달에 기출 문제집을 실제로 총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 총정리 강의는 여러분이 기본의 기본 강의나 내 친구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혼자 이렇게 복습을 많이 풀어왔겠지만 제가 그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확하게 쟁점이나 이해할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을 같이 풀면서 한번 마무리로 전부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 문제를 많이 봐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기에서 추가로 같이 비교를 하거나 헷갈리는 게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보면 어떤 주제를 보면 꼭 같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헷갈린 것들을 이렇게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11월 달에 기출 문제집을 이건 기존에 있는 사지선다 문제집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그다음에 최신 판례 이것도 같이 가고요. 우리가 이 진도별 기출 총정리가 얘가 있긴 한데 이거 말고도 이런 모의고사들 같이 병행을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파이널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문제풀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할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고로 복습하시라고 이 그전에 했던 기출총리를 올려드린 거니까 이걸로 복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기출문제들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 앞두고 실제 문제풀이 과정으로서 실제 이제 또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쭉 해두시면 그럼 여러분이 이론이나 기출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최신 판례도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까지 같이 하시면 뭐 사례 문제가 나오든 뭐 기출이 변형이 나오든 그런 거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시험이 더 어려워져도 아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더 어려워져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일일일제. 제가 형법이나 형소법을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일일일제가 다 기출문제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들이 좀 있습니다. 이 특강들도 부족한 부분 좀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4월에서 8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입니다. 자, 일을 좀 하다가 4월 달에 시작했다는 친구들은 자, 역시 이론 완성하는 기간이 조금 뒤로 좀 빠지겠죠. 그래서 8월 달 정도까지 이론을 다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똑같이 내 친구로 핵심 요약을 끝내시고 11월 달에 기출문제집 들어가고 1월 달에 마무리 특강 한 형태로 하고 마찬가지 기출문제집을 진도별 기출총리로 이론과 기본서와 내 친구를 볼 때 똑같이 병행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사실 거의 똑같은데 4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뒤로 조금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커리를 짤 때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기본서와 내 친구 두 단계로 나눠서 이론을 확실하게 좀 다지자. 지금 시험 경향 자체가 단순하게 기출문제지만 계속 돌려가지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합격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확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물론 이 기본서와 내 친구로 해도 결국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론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는 취지니까 기출이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 문제를 기본서와 내 친구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주제별로 그다음에 진도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요 커리만 잘 따라가시면은 아마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근무 중에 많이 바쁘시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틈틈이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